얘들아, 엄마 왔다. 안녕하세요. 호호 아줌마 오늘 놀러 왔습니다. Who's your serious face? I know I can work with amateurs, but that is my rock and roll face. Millions of women will find 오늘은 저녁에 비가 온다 그래서 좀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소나기만 잠깐 내렸네요. 아침 일찍 우산을 준비하려다가 준비하지 않았더니 다행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약간 좀 후덥지근했지만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그래도 오늘은 조금 괜찮은 날씨였던 것 같네요. 우리 아들, 딸들은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? 머리가 조금 기니까 이제 막 더워서 이렇게 막 묶고 다니고 싶어져요. 머리가 길 때는 몰랐는데 이게 한번 짧게 자르다 보니까 계속 짧게 자르고 싶어지는 거 있죠. 이렇게 사람이 조금 불편한 걸 참다가 이렇게 한번 편해지면 다시 불편해지는 걸 못 참는 것 같아요.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. 오늘은 우리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 좀 봤었는데 지금은 좀 얼마 전에 헨리하고도 나왔더라고요. 재즈 쪽 트럼펫을 참 잘 부르는 다경이라고 곽다경이라는 여자 7살이죠. 너무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. 내가 흠뻑 빠진 거 있죠. 듣고 또 들어도 아무리 봐도 너무 어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저기 유명한 어디 대학 교수나 뭐 유명한 어디 재즈 밴드 쪽, 또 유럽 쪽에도 뭐 이렇게 여러 많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, 엄마 아빠가 참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해외로 다니시면서 연주할 수 있게 참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경이는 좀 무대가 굉장히 어른들도 어렵고 좀 이렇게 힘든 무대인 것 같은데, 곽다경이라는 이 천재 소녀 이 아이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. 긴장하는 것보다 자기 이렇게 순서가 오면은 그걸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맞추고 있다가 탁 자기 순서에 제대로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와 역시 천재구나, 너무 잘하는구나. 근데 천재성만 갖고는 되지 않겠죠?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죠. 그 노력을 또 하기까지 부모님도 많은 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많은 걸 투자를 했겠죠. 근데 아직 어린데도 큰 무대에 서도 긴장하지 않고 덤덤하니 자기가 해야 할 거를 너무 즐겁게 잘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걸 요구를 하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너무 잘해. 역시 천재더라고요. 정말 대단하다. 좀 부럽다.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?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들은 그래서 나의 어릴 땐 나는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었지? 누구나 우리가 천재성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? 그거를 얼마만큼 잘 끄집어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나 조금은 완벽하게 뭐 엄청 잘난 그런 천재가 아니래도
소질이 있다 그러죠. 실력이 있다 그러고.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, 우리 아들, 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재능,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? 나는 어떤 걸 잘할까? 나한테는 어떤 소질이 있을까? 나는 남들보다 어떤 걸 잘하고 있나? 그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꼭 뭐 그런 걸 갖고 나의 뭐 장래 희망, 뭐 장래 어떤 뭐 그런 직업 쪽, 이렇게 취업 쪽이 아니더라도 취미 생활로도 할 수 있잖아요. 음, 저는 나의 천재성은 뭐였었지?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아, 나의 천재성은 천재까지는 아니고 조금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거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봤을 때 남들 앞에 서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좀 그런 무대 체질이라 그러죠.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이게 무대 깔아주면 이렇게 막 신나서 노래하고 막 춤추고 그런 부분.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책을 읽어준다던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나의 소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소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나운서 쪽이나 뭐 이렇게 예전에는 DJ라고 하죠. DJ나 뭐 그런 쪽 가수까지는 아니래도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성우까지는 아니래도 하여간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선택했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어렸을 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요거 조금 이건 남들보다 좀 잘하는 부분이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도 근데 내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. 이렇게 해야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는 막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목소리를 컨트롤 할 줄 알았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줄 알았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음향기기 다루는 거 좋아했었고요. 그리고 막 음악 이렇게 들으면은 그 음악의 그 음악 그런 걸 막 이렇게 감이라고 그러죠. 느낌. 요런 그 곡은 어떻게 해서 좋다. 요런 곡은 이건 좀 잘 될 것 같다.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음악을 많이 접하지만 옛날에는 LP판이라고 해서 LP판으로만 해서 음악을 들었어요. CD도 없는 시대였으니까. 그래서 LP판으로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그 LP판이 이렇게 돌아가면 바늘 살짝 올려서 이렇게 그 음악을 듣는 건데 그때 그 음악을 딱 신곡이 나온 걸 딱 들었을 때 요거는 이 곡은 우리 정서하고 맞겠다. 요거는 좀 인기가 있겠다. 정말 인기가 있었고 또 좀 많이 그랬었어요. 그래서 유난히 그 이제 아직은 막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 않았던 곡들도 이렇게 막 학교 이렇게 방송실에서 많이 막 틀어줬었어요. 많이 막 들려주고 쉬는 시간, 점심 시간 막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어느 날 진짜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참 많이 즐겼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좀 더 나의 성향을 그러니까는 나의 이게 조금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좀 그거 실력을 잘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했었다면 제가 지금 어쩌면은 뭐 어나운서 출신의 아니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내 주위 제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 해도 또 주위의 여건상 또 저희 엄마는 저를 약대 가기를 바랬거든요. 근데 또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이렇게 우리나라 국사에 흠뻑 빠져갖고 국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때 수업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 당시에 수업이 거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
칠판에 이렇게 요점 정리 내용을 적어주시고 우리 보고 책을 이제 교과서 책을 이제 몇 페이지 펼쳐서 자 오늘 며칠이지? 오늘 22일이면 22번 뭐 12번 뭐 2번 이렇게 쭉 일어나서 자 차례대로 단어씩 읽어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수업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어요. 좀 나이가 한 40대 50대 선생님에서 전학을 갔는데 총각 선생님이신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좀 진짜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. 그 선생님은 수업을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담임 그 초등학교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없으시고 담임 한 분이 전 그 과목을 다 수업을 하시잖아요. 근데 요즘은 아니구나. 예전엔 그랬어요. 이게 엄마 세대는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은 좀 아무래도 이제 요즘 그 당시에 말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이제 신세대 선생님이셨던 거죠. 그 당시에 신세대 7080 시대인데 신세대 선생님이라서 수업을 조금 독특하게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암기하고 뭐 수학, 영어 이런 거는 좀 암기를 하고 한문 이런 걸 암기를 했는데 나머지 수업들은 했는데 특히 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열정을 갖고 가르치신 분이셨는데 국사 수업은 딱 단원의 그 어떤 문제 이렇게 딱 그 큰 제목을 하나만 딱 내줘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야 돼요. 이렇게 조끼리 모여갖고 조사를 다 해가야 돼. 그럼 너는 뭐 조사해? 나는 뭐 조사할게. 이렇게 한 6, 7명이서 각자 조사를 다 문단 조사를 해요.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합쳐서 다시 그걸 또 간추려서 이렇게 큰 요즘은 치면 칠판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. 이게 분단별로 수업을 해야 돼, 진행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모조지에다가 미리 우리가 큰 모조지에다가 미리 한 3장씩을 써요. 막 이렇게 책상 쫙 붙여놓고 요점 정리 우리끼리 모아서 한 걸 그 모조지에다가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3장을 다 적어요. 큰 제목, 중제목, 소제목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막 해서 근데 또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적어갖고 그 수업 시간이 되면은 이제 분단별로 선생님이 이제 분단별로 요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그걸 주시거든요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럼 또 발표를 해야 돼. 발표를 하면은 그냥 그걸 보고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조지에 적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살을 덧붙여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. 오늘날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은 뭐 인터넷 강의처럼 아니면 어떤 강사님들처럼. 근데 그 당시 초등학생들 우리는 그런 수업을 뭐 본 적이 없잖아요.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보겠어요? 그 당시에 TV도 이제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보급이 된지.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본 적 없는데 우리가 그런 수업을 하게 된 거죠. 지금은 뭐 강사님들도 많고 여러 군데 뭐 강의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. 보고 듣고 하는데 그때 그 초등학교 때는 거의 선생님들이 칠판에 쓰고 책 읽고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선생님은 국사는 꼭 그렇게 수업을 하셨어요. 국사만. 그래서 국사를 우리가 알아서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두꺼운 진짜 대백과사전을 밤새 그걸 보면서 노트에 적어서 막 진짜 밤 12시 초등학교 때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그 과제 다 찾아서 해갖고 가고 그때는 진짜 줄줄줄줄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애국심이 그때는 정말 막 우러러났어요. 그 역사 국사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애국심이 막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님들이 우리 이때 뭐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었구나 막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막 과제를 하면서 이제 그 모조지에 이렇게 막 이제 모아서 옮겨 적어가면서 그러면 이 발표를 해야 돼.
앞에 나가서. 그죠? 이게 제목만 적어서 그냥 이렇게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담임 선생님이 자 몇 조 다음 뭐뭐 하고 몇 조 나와서 또 하고. 그러면 또 그 수업만 이렇게 강의 끝난 게 아니라 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질문 있는 친구들한테 또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.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완벽하게 이걸 다 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떠올라 보면은 지금 제가 그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내가 강의를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었던 거가 고등학교 때 막 대입고사 이런 시험 준비하기 전에도 저는 너무너무 그런 국사나 세계사 이쪽으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뭐 그 역사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는 그런 수업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런 거.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거는 별로 돈을 못 버니까 여자는 그래도 얌전하고 저기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는 약사가 좋으니까 저거 약대를 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약대 싫다. 나는 약도 싫고 병원도 싫고 약 냄새 맡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나 그거 싫다고. 그래서 그냥 뭐라죠? 오기로 그냥 포기를 했어요. 안 간다고.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았죠. 그냥 알겠다 그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과를 지망하고 나중에 부모님한테는 등록금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알바를 하다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공부 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거짓말 같은 거를 할 줄을 몰라갖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이거를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 그걸 접었었죠. 그게 참 안타까워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?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역사나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그 열정이 막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막 그런 것들.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나라 내가 우리 그 아들 딸들 어릴 때 이렇게도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. 막 수없이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별로 우리나라 국사 그 과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새로운 문물, 새로운 거를 좋아하잖아요.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러죠. 새로운 거.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. 뭐 역사, 국사,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? 뭐 그냥 그런가 봐. 엄마 혼자 저렇게 얘기하나 봐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좀 가슴이 답답한데 했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송에 유명하신 분 강의도 막 들으면 막 그거 보느라고 막 내가 흥분해 갖고 막 저거 보라고 엄마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게 지금 저분이 저기 얘기하고 계시지 않냐고 막 그래 막 저렇게 엄마 초등학교 때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반에서 우리가 저렇게 수업을 했었었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때 그 수업도 아마 담임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이렇게 써서 니네 이거 노트에 써 그냥 이거 외워 하면 별 흥미가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찾아서 뭔가 이렇게 막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주셔갖고 아마 우리가 더 열심히 나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서 내 지식을 이렇게 지식의 그릇을 넓히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한다는 거가 날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. 우리 아들 딸들도 엄마 아빠가 억지로 하라 선생님이 억지로 하라 이렇게 막 그 주위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너 저렇게 해 너 이런 대학 가 너 이런 거 해 이런 학원 다녀 막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찾아서 막 이렇게 힘겹게 해도 그 행복함과
누군가가 뭐 학원비 다 대주고 이렇게 막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는데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. 그건 부모님이 억지로 하라는 것과 내가 누가 하라 시키지 않아도 정말 내가 이걸 원해서 꼭 해야겠다 하고 하는 것과는 벌써 출발선이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써 음, 좀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은 학원이라는 것 정말 정말 내가 나에게 필요한 음, 기본 교육 외에 학교라는 기본 교육 외에 내가 정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걸 배우는 건 몰라도 내 성적을 그냥 막연히 올리고 부모님이 막 가라 그랬다고 그냥 막연히 가는 거보다는 내가 정말 뭔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더 알고 더 많이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런 배움은 내 스스로가 나를 내 그릇을 키우는 거라서 좀 힘겨워도 좀 뿌듯하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? 자기 미래에 대한 꿈? 좀 꿈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? 요즘에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엄마 시대는 뭐 낭만?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거 막연히 그냥 뭐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나이 되면 결혼하라니까 결혼하고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고 학교 졸업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취업하라니까 취업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이렇게 나 위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. 우리 호 엄마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아닌 내 가족, 내 형제, 또 내 부모, 그리고 또 커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배우자,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아니면 내 아이들과 또 가족. 이렇게 나만의 인생이란 건 없었고, 이렇게 좀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인생의 설계는 거의 많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이렇게 좀 친구들 중에 좀 그렇게 자기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걸 막 찾아서 가고 난 결혼 같은 건 안 해. 내 인생이 중요해. 난 이걸 할 거야. 막 그러면서 과감하게 막 하는 친구가 어쩌다 있었어요.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음, 자기 인생을 참 열심히 잘 산 것 같아요. 요즘에 연락이 끊어져서 좀 많이 궁금한데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다고 마지막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 휴대폰 같은 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집 전화가 사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끊어지게 됐어요.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많이 그 당시에는 보면은 좀 많이 드세 보인다 그러죠. 좀 드세 보여갖고 좀 몇몇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인생을 참 잘 개척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냥 호 엄마는 그냥 나도 내 인생을 참 개척해서 살다기보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뭐 이런 거 다 놔두고 우리 엄마가 그냥 여자는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요즘에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겠죠. 요즘 날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부모들이 거의 다 그렇게 딸들한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인생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
내가 좀 부모님한테 조금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거,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할 걸.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그랬어요. 사춘기 땐가? 뭐 고등학생쯤이었었나? 엄마가 부모로서는 뭐 그러면 안 돼.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너희 솔직해야 돼. 하지만 엄마가 너희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선배로서는 정말 정말 니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설사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반대를 하더라도 정말 네가 이거는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더라도 꼭 열심히 해라. 인생의 선배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죠. 한 엄마로서는 거짓말하는 거 안 돼 막 그랬지만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나는 좀 힘들고 아니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딸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,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의 좋은 재능 그런 거를 좀 잘 이렇게 살려갔으면 좋겠어요. 성적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다 행복이 아니더라고요. 지금 엄마만큼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었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 순간순간의 기쁨, 느낌 그런 행복이 있어요. 그거는 뭐 정말 누가 말해도 그 순간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. 그런 경험들은. 우리 아들 딸들은 자기 자신의 뭐 거창하진 않아도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데 요거를 좀 어떻게 내가 잘 요 그릇을 좀 키워볼까? 나는 요걸 좀 잘하는데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개발을 시키고 그냥 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알아 뭐 그냥 그래. 근데 본인은 그거를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. 저도 엄마인 나도 그랬거든요. 나도 그냥 내가 남들보다 좀 뭐 책 잘 읽는다고 하니까 목소리 괜찮나? 책 잘 읽나? 그냥 그러고 노래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 잘한다니까 잘하나? 그냥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거죠. 근데 지금 이만큼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나의 소질이었던 거예요. 재능이었던 거예요. 그 재능을 글쎄 그걸 다 그냥 묻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.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때도 그랬어요. 누구야 네가 이 다음에 가수 되면 내가 꼭 너 첫 번째 1호 팬이 돼줄게. 그리고 네가 가수가 안 되더라도 네가 성우 쪽으로도 넌 재질이 있는 것 같다. 목소리가 그때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?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가다가 성우 시험 보러 가려고 준비 중이다가 저희 신랑을 만나갖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살게 되면서 저에게 왔던 어떤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. 자, 우리 아들 딸들은 뭐 결혼보다는 내 인생 우선일 테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, 좋아하는 것, 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한 것 이런 거를 한번 찾아서 우리 아들 딸들 인생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막막하게 난 뭐하지?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? 막 이런 그런 거보다 조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?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뭐지?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?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지? 이런 거 그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이 곽다경이라는 이 재즈 트럼펫 부르는 이 소녀는
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요. 너무 대견스럽고. 참. 천재는 정말 천재예요. 음, 이걸 보면 볼수록, 음, 하고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게 되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엄마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이제 시험을 보고 매 문제풀이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. 이 왜 시험 문제를 그냥 이렇게 문제 딱 물어보고 뭐 이렇게 옳은 것은 하면 되지. 왜 이렇게 그 보기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좀 헷갈리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틀린 걸 고르라고 그러면서 그 단어도 꼭 한두 자리 이렇게 좀 틀리게 해서 헷갈리게 해서 내고 말이야. 아니 분명히 이론적으로 책 내용으로는 완벽하게 아는데 문제를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꽈서 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끔가다 한두 개씩 틀릴 때가 있어요. 내가 올백 맞으려 그랬는데 올백을 못 받고 꼭 몇 개씩 틀리네. 그래서 막 집중력이 막 소요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피곤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. 우리 아들 딸들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한 날 잘 보냈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도 행복하게 잘 맞이하세요. 엄마는 이제 그만 자러 갈게요. 여러분 안녕.